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악재와 호재 속에서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3포인트, 0.67% 오른 2,322.8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 상승한 816.9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발 이슈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우리 국내 증시, 이 중국의 8월 제조업 판매 구매 관리 지수 PMI가 발표가 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코스피 지수 2,320선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화사가 쏘아올린 곱창 대란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장을 이 중국에 쏘아올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가고 있는데요. 9월 우리 증시 상승세로 계속 이어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쁘게 달려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자 또 오늘 히든스탁 시즌2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즌2 그 어느 때보다도 수익률이 좋아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 수익률의 여왕이 나오십니다. 그 수익률의 여왕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문자랑 전화로 여러분들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고요. 또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종목명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수익률의 여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히든스탁의 시즌2의 MVP시죠? 축하드립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축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선물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축하를 드리는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나 종목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둘째치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길잡이가 좀 되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뿌듯한 마음으로 시즌을 마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시장과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이 있는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면 빠르게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오늘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장부터 그리고 한 주를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계속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기회의 장이라고 계속 언급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장이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코스피 시장을 좀 한 줄로 표현을 한다면 신사임당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를 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5만 원, 4만 원, 7만 원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있었던 이제 좀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5만 원 이하로 빠졌던 종목들이 5만 원대를 탈환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은 아니지만 코스닥의 신라젠이 오늘 5만 원대를 한번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5만 원대를 넘었다가 5만 원을 이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저평가라는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를 해보실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정리를 해볼까요? 코스닥 오늘 4거래일째 상승했고요. 또 그 제약 바이오주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시즌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제약주가 없는 코스닥 시장은
이 팥이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로드맵대로 매매를 하셨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를 볼 때는 잠깐 차트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61선대 돌파 여부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790에서 800포인트 사이를 고전하는 흐름이 나와주더라도 결국에는 돌파할 것이다. 적극적인 매매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한 종목도 편입을 하셨다면 꼭 편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주들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매수를 해줌에 따라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매수해주는 시장,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시장.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남들은 간다 안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확하게 제약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장에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암치료제 관련주들 움직일 시장이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로드맵대로 진행하신다면 9월 달은 더 큰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히든스탁 시즌2의 MVP 그리고 수익률의 여왕 심사인도 전문가께서 이번 주 장 정리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원익큐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제 우리 전문가께서 언급해 주셨어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되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굳이 기사가 나와주고 주가가 움직여야 알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냥 딱 봐도 종목이 이쯤 되면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를 기사를 보고 이 고점에서 타는 게 아니라 미리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보셔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의 차트에 대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원익큐브도 잠깐 차트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3,300원대를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나 이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줌에 따라서 이 폴더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 원익큐브 신고가 랠리 한번 나와줄 것입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오늘장에 좋은 흐름 나와줬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 종목을 견인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관련된 이슈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좀 확대를 하면서 이 사업 파트에서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을 내고 이게 또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장에 또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원익 테라세미콘이 원익 IPS에 이 합병이 되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주도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익 시리즈가 삼성만큼 이 계열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합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종목 가지수를 줄이는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익 시리즈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 따라서 지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패턴들도 잘 가는 패턴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지 않은 이런 유사한 패턴들도 한번 공략해 보실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는데요.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신라젠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우리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죠?
사실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움직인다면은 뭐 신라젠 HLB를 기준점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신라젠은 단기적으로 8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에 121선을 저항을 맞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간대가 이탈을 했을 때는 좀 강력한 저항대였지만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좋은 흐름 나와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추가적인 상승한다면 8만 원대까지 열려있다. 그래서 신라젠과 같은 이런 표적 항암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중소형 제약주도 지금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약바이오는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기가 좀 아쉬운데요.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코리아 FT도 제 눈에도 띄고 전문가 눈에도 띈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전장부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일단 자율주행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테마주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이번 주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초기에 매수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121선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고스란히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다시 반납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들은 올라갔을 때는 우와 이 종목 진짜 잘 가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 종목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이 삼성과 또 이 제약 파트로 엮여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세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FT를 보면서 이런 종목 내가 사보고 싶었는데 원익큐브 같은 거 사보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제약 아니면 삼성과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감리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는 이슈들이 나와졌고요. 그다음에 생명윤리 완화를 시킴으로써 앞으로 제약바이오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재와 악재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기사에 의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들, 호재성 기사들이 나와주기 전에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호재가 나왔을 때 이 주가가 부양이 됐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종목군이 안 움직인다면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남북경협주 좋은 호재성 이슈도 나와줬고요. 제약바이오 시장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간다면은 지금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외인들이 매수해서 이끌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고 싶거나 목표가가 고민이 되시는 종목군들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오늘 아낌없이 그리고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수익률의 여왕 심사위원 전문가의 시즌2 마지막 히든 종목이 정말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그리고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심사위원 전문가의 한 주간의 성적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즌2 주인공이 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수익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5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종목이 홈캐스트예요. 8월 20일에 언급해 주셨고 최고가 수익률이 20%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 가지고 가야 될까요?
사실 지금 목표가를 도달을 하지 않은 종목군들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종목, 이미 오른 종목 실컷 얘기해봤자 영양가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첫 종목으로서 홈캐스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때 시세 탄력, 이런 시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반응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홈캐스트를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캐스트 어떻습니까? 지금 차트를 크게 늘려보면은 2만 원 갔던 것이 8,000원, 지금 최저가 6,800원까지 빠진 굉장히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입니다. 물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종목이 지금 고평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는 지금 구간에서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종목이 홈캐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20%대를 한번 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저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매수 추천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오늘 장의 매물대 구간을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이 홈캐스트라는 종목을 저점에 매수했기 때문에 빠져도 수익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1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주들은 61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부릉부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121선을 지지받아주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9월 달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항암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장이 약간 지지부진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 매도가까지 보유하고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홈캐스트 홀딩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인 큐로컴 알아볼게요. 8월 21일에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인데요. 아까 그 목표가를 아직 터치하지 않은 종목들만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도 홀딩해야 될까요? 사실 이 종목도 많이 빠졌거든요.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악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반등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 시장은 곧 제약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큐로콘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젠,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익이라고 말하기도 좀 무색할 만큼 3%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상방으로 매물대가 2,450원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대를 돌파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로 열려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단기 매집세가 들어와줬고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 삼중바닥 형성해주면서 출발할 수 있는 이슈 모멘텀 시기를 노리고 있는 구간이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큐로콘 같은 경우에도 121선 아래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돌파해줄 수 있고 그 구간은 거래량이 동반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큐로콘도 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 큐로컴 홀딩 전략 주셨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파워로직스인데요. 8월 28일에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가 5,200원 이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목표가까지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한 이후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 해주면서 어떤 흐름입니까? 121선을 지금 지지받다 살짝 이탈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고요. 오늘 장에 파워로직스가 속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나배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 4,900원, 5,000원대 돌파하면은 위로 한번 쏘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도 목표가까지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까지 홀딩 전략 주셨고요. 네 번째 종목은 카카오예요. 7월 24일에 언급해 주셨고 목표가 14만 원으로 주셨는데 카카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슈가 있어도 이 카카오는 워낙에 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 홀딩이죠. 사실 이 종목은 누구나 압니다. 차트 열어보면은 다 떠 있는 게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을 내가 어디에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인지 손실인지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번 더 파동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인 매물대 소화하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13만 원대 매물대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인들 매수, 기관들 매수,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파트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카카오 뭐 1.1% 빠진 거 문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신사임당이 편입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어떤 흐름 나와줍니까? 여기 이 매물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13원대에서 완벽하게 좀 좋은 수익 내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최고가 수익률이 12%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홀딩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AS 종목입니다. 대아TI인데요. 8월 14일에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10,000원이고요. 와, 최고가 수익률 22%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갈까요? 일단 오늘 이 시간에 5시쯤에 이런 이슈들이 나와졌습니다. 지금 이 특사를 북한에 파견을 해서 비핵화, 종전선언, 여러 가지 남북 경협, 더 나아가서 글로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미 정부는 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남북경협주들이 대거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30억, 40억대의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여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주말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사가 나와줘야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합니까? 아니지요. 이 남북경협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수건 사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도 북한도 우리나라도 어느 한 곳도 지금 이 구간에서 발을 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강을 건너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경협주 중에서 대아TI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남북경협주 중에서 이 호재가 나와줬을 때 가장 먼저 움직여주는 게 철도주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산업, 푸른기술 뭐 여러 가지 이제 철도주들보다는 대아TI가 물량 소화하고 제대로 된 시세 탄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아TI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아TI 지금 시간에 한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 갭으로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실 겁니까? 아니지요. 항상 이슈가 나오기 전에 손취매하고 갭으로 떴을 때 매도하는 게 정석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아TI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가를 약하게 잡아서 10,000원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욕심 부릴 게 있습니까? 저점에서 충분히 홈캐스트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3일제약이라든지 테라젠 이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10% 20%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매수해도 좋은 수익을 내주는데 굳이 전고점 돌파 한 해 만에 하는 종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아TI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남북경협주는 지금 호재와 악재가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이슈에 강하게 탄력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저점 대비 50% 100%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 또다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대아TI 말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편입했던 종목들을 못 잡아서 아쉬우셨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마지막 이 MVP 종목으로 오늘 종목을 좀 알차게 좀 야심차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직접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심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직접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가지고 줄 종목인지 한번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문자부터 한번 볼게요. 문자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이라 문의드려요. 상승했을 때 매도를 조금 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인스코비 매수가 13,000원, 그리고 비중 5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해서 조금 속상하신가 봐요. 이 종목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골관절염 치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주지만 결국에는 다 차트에 답이 있거든요. 이 주봉 보시게 되면 쌍봉 틀고 빠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쌍봉을 트는 종목들은 정리를 하셔야 한다. 지지 구간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한다. 이런 종목들의 사례로 차바이오텍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쌍봉 틀고 빠질 확률이 농후하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실체가 좀 많이 나와주지 않고 이런 악재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 쌍봉 트는 자리는 꼭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관리 종목으로 갔다. 인수코비가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구간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주선 쉽게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변곡 구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눌리면 단기 이평선 지지받는 구간 8,900원까지 열어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간대 이탈 안 하면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약간 셀로메드와 이 어느 정도 좀 쌍으로 엮어가지고 좀 움직임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마냐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13,000원대다. 그러면 또 어떤 흐름이 나와줍니까? 이 구간대까지 가는 걸 기다리려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혹시 비중을 줄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비중을 줄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하셔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 손실폭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8,900원, 단기 목표가는 1,300원대 돌파하면은 11,500원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인스코비인데요. 11,500원대 보시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그 문자 게시판에 동성제약 36,4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 종목 좀 제약주 아까도 계속 좋다고 하셨잖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 좀 할 말을 잃었는데요. 지금 36,400원인데 수익권인데 물타기를 이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불타기 매매, 올라가는 거를 추격 매수한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12,000원대에서 4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를 매수한다는 게 지금 말입니까? 우리 시청자님 이런 매매하다가 갭으로 딱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까지 빠지고 악재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줄줄줄 흘러내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에 필룩스라는 종목이 그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다 점상 때리고 바닥 대비 지금 이 종목이 6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에서 더 간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작살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꼴을 굳이 봐야 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수도 바닥이고 제약주고 뭐 반도체고 지금 뭐 4차 산업이고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고점 대비 50, 60, 70%까지 빠졌는데 굳이 왜 동성제약을 추가 매수를 하냐 이겁니다. 저라면은 이 종목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나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제약주고 아무리 기대감이라고 아무리 임상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이 오른 편. 그 다음에 지금 뭐 매수가가 2만 원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36,000원대인데 지금 38,400원 더 갈 것 같고 전고점 갈 것 같다고 해서 매수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이건 지금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월요일 날에 올라가면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무궁무진한데 이 종목이 전고점 돌파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 다음 지지 구간 보고 또 추가 매수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본전 매도 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본전가를 이탈하면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월요일에 올라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바닥권 종목 사셔서 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매수할 바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이 동성제약처럼 뭐 100%, 200%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전문가님 정말 시원시원하게 종목 상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문자 보는 사이에 전화 상담도 들어오고 있어요. 첫 번째 시청자분 한번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오르비텍이에요. 오르비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6,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60%. 60% 가지고 계시는군요.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심사인단 네.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 가격대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신다고 하셨죠? 60%요. 왜 60%죠? 물타기 자꾸 해가지고. 역시. 우리 어머님은 수영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뭐 봤을 때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셔서 추가 매수하셨다면은 지금 뭐 적어도 8,000원에서 7,000원대 사이에서 매수를 하셨겠네요. 네, 지난번에 한참 올라갈 때. 그죠? 그래서 물타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빠지니까 이제 매수를 계속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런 매매 옳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우리 어머니 이 종목은 일단은 수익 실현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비핵화 관련주, 그다음에 또 원자력 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원전 관련된 이슈가 또 사우디 왕자가 또 내한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원전 수출한다 또 뭐 이런 이슈들도 나와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좋으나 매수하신 자리가 조금 잘못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네. 단기적으로 계단식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우리 어머니 매수가까지 오시면 빠르게 반절 비중 줄이세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 빠르게 정리를 하셔도 60%인데 또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수익 보고 나와야지 하면 또 작살날 수 있거든요. 네, 요번에 다른 거 다 튀는데요. 이거하고 아난티만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제 말이요. 지금 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사시던지 아싸리 이 바닥권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시세 탄력 강한 걸 사시던지 하셨어야 하는데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군에 지금 이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선 가격대인 5,000원대 이탈 안 하면 홀딩하고 가져가시고 6,000원대 가시면 비중을 꼭 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단기적으로 이 종목 올라오면 6,300원대에서도 비중을 한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니, 최고가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시장이 안 열릴 때 맞춘다면 여의도에 돗자리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땐 주봉상 20주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조금 네네. 더 욕심을 내본다면 한 7,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이상을 갈 수도 있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가는 거를 기다릴 바에는 저점 매수를 하셔라. 이거 꼭 강조 드리니까 꼭 그렇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나오시니까 문자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에이블 CNC 16,300원에 매수하셨고 15%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손해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좀 상담 좀 부탁드려요. 에이블 CNC. 네. 저는 사실 화장품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제가 화장을 하고 나왔지만 굳이 뭐 화장품에 그렇게 애써가지고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뭐 중국 카날령이라든지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조금만 나오면 엄청 빠지는데 호재 이슈 나오면은 거의 뭐 쥐꼬리만큼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세 탄력이 강하지 못하고 이런 종목으로는 크게 수익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답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갈 게 무궁무진한데 굳이 화장품주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관심도가 높고 지금 이 메리트가 있는 파트는 뭐합니까? 제약주,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그 다음에 4차 산업, 삼성이 투자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화장품주 추천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은 요할 수 있으나 이 종목으로 대박 수익 내겠다. 이거는 지금 나와주지 않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수급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도 계속 윗꼬리 캔들이 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13,700원대 저항을 맞고 있는데 이 구간대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대가 15,000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대가 16,8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장 깨기처럼 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위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늘 조심하셔야 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대 이탈하면 손절하시되 지금 시장 손절할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가져가시면서 15,000원대까지 주가 회복하시는 거 보시고 이 종목 추가적으로 수익 보고 나오신다기보다는 본전권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문자 상담까지 만나봤는데요. 정말 오늘 고민 많이들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자인데요. 제약주가 제 눈에 탁 띄네요. 심사인당님, 이 종목도 AS 부탁드려요. 삼성제약 매수가 3,375원, 그리고 10%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해주실 때 제약주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삼성제약. 이거 제 추천주거든요. 네, 일단 삼성제약 신사임당 추천주로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 참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그 만성질환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종목 지금 차트 보십시오.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죽이면서 지금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다르면서 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맞고 떨어졌습니까? 121선을 맞고 떨어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121선을 이제는 지지받는 종목들이 시세 탄력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물량 모으기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로 3,9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거래량만 받쳐주면 부스터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 홀딩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손절가는 3,200원대 이탈하면은 정리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부스터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력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바이로메드 네, 23만 바이로메드? 3,000원에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고요. 네, 네, 23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10%. 10%요. 네. 네, 근데 더 알겠습니다. 사도 되는지 아니면은 잘 샀는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잘 사도 됐는지, 아니 잘 샀는지, 더 사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기사에 사서 기사에 사는 분인 것 같아요. 맞죠? 기사 보고 사셨죠? 아니요. FDA에서 인정한 안정적인 유전자 치료제 기사 보고 사셨죠? 네. 왜 기사에 사십니까? 제가 좋은 종목 많이 편입해 드렸잖아요. 보고는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 속상하네. 일단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차트 네.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조만간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왜 목소리가 이렇게 죽어드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파이팅 넘치셔도 되고요. 일단 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매물대가 24만 5천 원대 돌파 여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 돌파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8만 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가격대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와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바닥을 형성을 해주면서 박스권 행보를 할 확률이 높아요. 시총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 박스권 행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단기적인 접근이라면은 이 종목을 28만 원대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이런 등락폭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면 30만 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사지 말고요. 우리 어머니 올라갈 때 불타기 매매하면은 계좌 작살납니다. 아시겠죠? 그냥, 요거만 가져가요, 그냥? 가지고 가시되 음봉 매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매물대 안에서만 24만 5천 원 넘어갔을 때 매수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되게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을 한번 보죠. 심사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메디톡스 67만 6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손실이 좀 크신가 봐요. 오늘도 메디톡스 하락 마감했는데요. 손실폭이 좀 크셔서 속이 상하신가 봐요. 전략 좀 주세요. 67만 원에 사셨다. 별로 그렇게 손실폭 안 크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크시다 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주식하면서 뭐 이 정도 등락폭은 뭐 감수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톡스 시장에서 거의 뭐 중국 시장 진출하고 또 우리나라의 이 포진해 있는 보톡스 중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보톡스 중에 하나고요. 또 내년에 이제 중국 진출하는 톡스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60만 원대 이 가격대가 원래 강력한 이 저항대였는데 돌파하면서 강력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 종목 뭐 앞으로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60주선 아름답게 또 지지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재반등 주면은 8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손절가는 60만 5천 원, 단기적인 목표가 8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문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이 종목 볼래요. 아름다운 아나운서님, 신사익나 전문가님 하트를 평평을 쏴주셨고요. 영인 프론티어 6,700원 비중 그리고 50%라고 하셨는데 약간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목표가도 손절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왜 한숨 쉬세요? 네. 왜요? 이 종목도 제가 편입한 종목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알짜배기처럼 잘 골라주신대. 일단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성이 손대고 삼성이 또 지원해준다면 또 주가 반짝반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밑으로 깔았습니다. 여기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충분히 상승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뭐 거래량 죽였습니다. 이 종목 거래량 동반하면 또 위로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무리 제가 추천했어도 항상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 실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손절가는 6,050원대 그리고 최종 매도가는 욕심을 부리고 싶지만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7,200원대로 이제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죠. 영인 프론티어 7,200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히든 종목 힌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즌2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즌2의 히든 종목 힌트가 공개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심사위원 전문가님, 네네네네. 시즌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엄청난 종목 준비하신 거 맞죠? 뭐 엄청난다기보다는 그냥 뭐 제 생긴 대로 놀지 않겠습니까? 이 생긴 대로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시다시피 저는 뭐 짜잘하게 뭐 3%, 5%, 10% 뛰기 안 합니다. 이 종목이라는 것을 매수를 했을 때 못 먹어도 한 15%, 20%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명색이 이 히든스탁 또 1등 했는데도 짜잘한 종목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이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힌트를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일단 뭐 이렇게 종목 개수도 너무 친절하시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땡땡땡땡땡 관련 땡땡땡땡땡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뭐 제 얼굴처럼 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하는 제약주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견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시장, 목요일 시장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많이 빠졌고 어차피 올라와야 한다면 지금 구간 빠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기사 나올 때 매도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견인하는 이 시장에서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신라젠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주는 이 시장에서 중소형 제약주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어떤 시세 탄력이 나와주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시세 탄력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이 제약주 중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또 제가 여잔데 화장품을 싫어하더라도 여성 질병에는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발병률이 제일 높은 그런 암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좀 많이 지켜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도 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바이오주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여성암,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 전폭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여성 질환 관련된 종목이라면 그리고 이 여성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 관련된 종목이라면 이 종목 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얼마나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겠습니까? 항암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은 많으나 이 의약원 재료, 이 API를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협력 관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라든지 해외로 기술 수출하는 그런 기술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납품하는 이 종목을 빼놓고 여성질환 관련된 종목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땐 9월 달에 좋은 스타트, 좋은 수익, 좋은 흐름 나와줄 거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히든스탁 시즌2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피날레, 저는 항상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굉장히 고심 끝에 가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9월달 좀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의 히든 종목을 알아야지 다음 주에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제가 말하는 대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견인하는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인들 이번 주 막바지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어떤 흐름 나와주겠습니까? 9월 달부터 이 매집을 한 종목들 제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불타기도 또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 아닙니다.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지금 틔워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함소의 전문가가 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이 매매를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지금 자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시작을 스타트를 또 이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야심작이다, 그런 야심찬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전문가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우리 히든스탁 시즌2의 1등의 마지막 삼성수의 제약주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준비할 수 있는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스탁 시즌2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사위원단 전문가께서 정말 야심차게 마무리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사위원단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